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9일 제보자 A 씨와 통화에서 VIP를 언급합니다.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A 씨는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이 씨와 지난해 8월 28일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로 지칭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가 언급한 VIP가 윤 대통령 또는 김 여사를 뜻한 것이란 취지로 보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이 씨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장관 교체설이 처음 보도된 게 작년 9월 초인데 이 씨가 작년 7월에 이미 국방장관이 교체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씨 등이 삼부토건 주가 급등으로 이익을 봤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5월 해병대 골프 모임용 단톡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작년 9월 이 씨 통화 녹음 파일에도 삼부토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로 삼부토건 주가가 4배가량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V1, V2를 언급한 건 후배인 제보자 A 씨가 먼저 그 용어를 쓰면서 물어봐서 세 보이려고 그런 것이고 국방장관 교체 언급도 폼 잡느라 허세를 부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식은 사본 적도 없다며 단톡방에 적은 3부는 골프장 야간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에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지난달 3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은 최혜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인물들에 대해선 여러 차례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의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영장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SBS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의혹 규명만을 이유로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이 최혜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며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와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VIP를 언급하며 구명 로비 시도를 암시합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 씨는 올해 3월 통화에서도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성근이를 임 사단장을 뭐 안 만났구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 1심 법원은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시했는데 이 때문에 이 씨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SBS에 자신은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하며 의도를 갖고 접근한 A 씨에게 멋지게 폼 잡으려고 맞장구를 치면서 허세를 부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와는 지난 10여 년간 연락한 적이 없으며 구명 로비도 실체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이 씨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구명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구명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수처가 이 씨 등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이른바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부부는 구명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죠. 이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투자 이후에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실체가 없다. 자, 도이치모터스의 1심 재판부,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모 씨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김건희 여사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의 요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자칫 이제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수사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보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좀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관련한 이 녹취록이 그리고 최상병 건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도와 또 폭발성을 갖고 있는 화제이잖아요. 근데 그 보도를 보고 녹취록을 들으면 마치 정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녹취록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들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보도를 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공수처가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면은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1년이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 전에라도 공수처가 결과를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중간 수사 결과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도 이 건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이 건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언론 보도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네,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셔야 판단이 될 테니까요. 보도를 들어보면 정말 사실로 믿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너는 이 성근이를 임 사단장은 안 만났구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 네. 자, 조정기 의원. 예.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성근 골프 모임 보도한 게 이 야당의 제보 공작이다. 이 전화를 상대방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작으로 보기는 어렵죠. 사실 이 논란이 나오기 전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공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기자분들한테도 아주 조심해서 보도를 해달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작 의혹까지 번지지 않게끔 조심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마치 공작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녹취의 내용상의 문제라든지를 이걸 봤을 때 일부러 공작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정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공작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중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히려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 중간에 브리핑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중간에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도 7월 1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북경찰청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른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관련 사안들을 수사
외압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좀 중간 수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언제쯤 이 수사가 종결될 시점이라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당사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또 추가로 해명을 했는데, 자, 녹음 파일에 나온 내가 얘기한 그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르나요? VIP라는 말은 어떤 조직에서나 그 조직의 수장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해병대는 군 아닙니까? 네. 그 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네. 보통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군 장성들이 VIP 얘기할 때는 다 대통령이죠. 그래서 좀 사회 상규로 보면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 대표의 주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VIP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해병대 사령관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까 들으신 녹취 중에 보면 B 씨라고 나오는데 이분도 해병대 출신으로 경호처 직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VIP한테 얘기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이라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자신은 그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인 B 씨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얘기를 네. 했던 것이어서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면 여하튼 로비의 실체는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늘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내가 허세를 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시쳇말로 뻥을 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체 없는 로비다라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표라는 인사가 뭐 군이나 경찰의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그냥 브로커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의심할 만한 녹취가 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이 진실이 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을 계속 추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육군본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육군 참모총장한테도 VIP라고 안 합니다. 네. VIP는 한 분입니다, 그냥 군에서는 특히. 자, 김용태 의원, 임성근 전 사단장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통화는 8월 9일이다. 그 시점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의심을 계속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분이야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법사위 때 여러 그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주장해봐야 국민들께서 더 혼란스러워지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녹취록도 사실 사실관계가 이제 말 그대로 이 공범이라고 하는 분이 허풍을 떠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걸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언론과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해보는데 국민들께서 더 혼란스러워지실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공수처가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좀 아쉬운 것이 혹시라도 네. 공수처가 특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한 네. 수사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 수사를 좀 주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네. 개인적인 의심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공수처 수사를 빨리 진행하셔서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